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7월 6일이고요.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게 됐어요. 네, 그동안은 뭐 그냥 짜잘짜잘하게 매매를 하다가 네, 슬슬 본격적으로 조금 비중 있게 넣을 때가 다가오지 않나 싶기도 해서 물론 지금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한 턴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이 하락장 중에서도 계속 시장을 쫓아왔던 사람으로서 요즘 시장에 관심이 많이 죽어 있는데 그 느낀 바들이 몇 개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뭐 포트폴리오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텔레그램이나 블로그를 보셨다면은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뭐 완벽한 다이버전스는 아니지만 매도세라고 해야 될까요? 매도세가 이때처럼 강화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어딨니? 영상 오랜만에 찍어서 이럴 때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장은 현재는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다이버전스든 뭐 이런 추세서이든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건지 앞으로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네, 간단해요. 그냥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내려갈 그 힘이라고 하죠. 강도?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이런 RSI나 뭐 CVD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강조를 했었던 뭐 지금 이 구간에 닿긴 닿았어요. 닿긴 닿았는데 최대 한 54K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로그를 떼면은 이게 이제 더 아래로 긁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떼면은 대략 이제 오버슈팅으로 아래 발산하면은 54K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롱 포지션을 이렇게 계속 아래로 깔아놨는데 일부만 걸리고 체결된 상태로 63K까지 현재 반등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롱을 여기서 잡고 싶기도 한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59K에서 잡았던 롱에 대해서 물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큰 이변이 없다면은, 이 추세선 단기적으로는 여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 74K? 이 정도까지는 노려봄직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그것들의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하락에 대한 세기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음, 음, 우리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급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급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급락을 하고 횡보를 다시 하는 이런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내려가려면은 RSI만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일본급에서 여기는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30이랑 70으로 사이즈를 두는데 여기까지 올려놔야지 이때처럼 소위 이제 내려갈 힘을 모으기 위해서 올린다.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RSI가 50까지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매도는 보지 않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횡보를 할 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죠. 더 정확히 그으면은 이렇게 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는 이제 평행 채널에서 다시 올라갈 때 이 상단 부분에 닿지 못했다. 그 정도로 아래로 찍어 누를 힘이 강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횡보 채널을 위로 휩소를 준 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힘이 있었다. 이때보다는 조금 더 강했지만 여전히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채널 내로 들어오면서 아래로 갱신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하락세가 이때, 이때, 그리고 이때 사이즈만 봐도 조금 작은 편이고 여기에서 다이버전스도 걸리면서 무마가 되었으니 이번에도 어떠한 채널을 그리면서 꾸역꾸역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최대 목표가는 이때 만들어졌던 이 평행 채널의 하단을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예, 좀 프랙탈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평이 이때랑 완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급락, 평행 채널, 급락, 평행 채널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렇게 한번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갔었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마지막 하단을 리테스트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금 보고 있는 프랙탈적인 구조는 이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조금 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복잡해졌는데 혹은 여기야 혹은 여기 이 정도까지 한 많게는 80K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피보나치 대충 재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크기에 대한 사이즈 반등이라면은 236이 74K, 382가 84K 정도 찍히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 여기부터의 반등 사이즈라면은 236만 하더라도 67K 그리고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차 저차 해서 현재는 일단은 70K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린 거는 이제 다 지우고 요때부터 끌고 온 이 추세선에 대한 반등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보고 이제 아래로 휩소로까지 뚫릴 거라 생각해서 더 아래쪽에서 매수를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반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50K 때는 무조건 매수를 죽더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매물대 최소 220일짜리에 대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조금 텀이 있다. 대충 한 9월 정도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체크를 해놓도록 하고 대로 대충 이 정도까지는 상승장의 시작이 아닐지언정 지금 시작된 이 다이버전스로 인해 시작된 반등이 꾸역꾸역이라도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7월 혹은 8월 그리고 9월 초 이때는 좀 위험하니까 매물대라는 게 이 쌓였던 기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기간에 대한 지지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월, 8월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저점에 대해서 스탑을 잡고 계속적으로 롱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알트를 그 뭉탱이로 막 사가지고 뭐 지금 솔라나 반등이 센 편이니까 솔라나 생태계로 막 엄청 꾸려가지고 알트 반등장을 노렸다고 했다면은 지금은 많아봐야 이더 솔라나까지만 그리고 레버리지는 비트만 하게 된다면 비트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트들이 저는 끝났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예전처럼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비트가 많이 오르면은 알트는 더 오른다. 모든 코인이 다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네, 물론 개미의 마음이긴 한데 코스피든 미장이든 26년 내내 지켜본 결과로는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나 AI 관련주 아니면 아예 맥을 못 쓰고 있거든요. 뭐 그 코스닥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금이 안 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코인이 상승하지 않는 뭔가
내러티브를 받아야만 오를 수 있는 그런 장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코인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그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뭐 그나마 AI 관련주였던 니어나 VVV도 가지고 있지만 크게 기대는 안 하고 비트를 차라리 레버리지 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텔레그램에서 하도 지겹도록 들었던 이 정말 프랙탈대로 간다고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10월이 저점설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이평도 이때랑 정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은 거의 상승에 대한 786까지 내려가는데 이때는 786이 17,000이었고 저점은 15,400인가 그랬었고 이번에도 786이라고 하면은 39K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를 갈 거라고 의심이 든다면은 혹여나 예, 조금 물량을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현금 비중을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현금 비중을 50%는 또 가지고 있어요, 계속. 예, 지금 플레이를 할 때마다 지금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상응하는 현금 사이즈를, 그 투자 사이즈를 저는 50% 상한으로 설정을 했고, 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발라먹기로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뭐 진짜로 이런 데 간다면은 그때서야 좀 다 쓰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마다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사이즈가 있다고, 그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저는 이제 몇 번 상승장 하락장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코스피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수익을 온전하게 먹고 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한 이 정도만 가도 곡소리가 한 90%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부모님도 투자를 하시는데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데 어, 어차피 어디까지 상승하든 떨어지는 날은 오고 그것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구나 하거든요. 물론 배는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저는 이걸 놓쳤습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에 대해서 예전에 크게 되었던 이러한 경험들이 두 사이클을 여기서부터 이제 겪었으니까 네, 지금 떨어진 게 여기잖아요. 이때에 비하면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도 수익 중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를 저는 이제 시장을 경험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이고 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선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은 이제는 50K 때보다는 이 추세선과 피보나치가 겹치는 한 60일 중반 이 정도만 와도 매수를 들어갈 거,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는 없을 것 같고 매도 SL은 제가 지금 59K니까 만약에 61K에서 동일 사이즈를 잡는다면은 뭐 60K 이쯤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끊어낼 생각이고 네, 일단 아래에서 잡은 물량이 있으니 지켜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 제가 지금 비중이 조금 큰 뭐 할이라던가 할인은 뭐 채널 내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가장 힘들었던 구간은 뚫어냈으니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남은 물량 가지고 있고 백팩 같은 경우는 차트가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아래에서 잡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것 같은데 아, 추매하기에는 또 무섭고 내려오니까 지금 비중으로 가져갈 생각이고 주피터라던가 지토 같은 거는 이제 솔라나가 요즘에 그 안셈 때문에
네, 수수료가 또 엄청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이랑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네. 어떠한 특정 밈으로 수수료 엄청 끌어올리고 있는데 솔라나만의 조금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줄 것 같다. 제가 솔라나는 이번에 반등이 온다면 최소 100불, 105불 보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가보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가도 지금부터도 30%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격과 기간은 뭐 짧으면 한 달, 7월은 괜찮을 것 같고 8월부터는 또 좀 쫄려 하면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반등 사이즈들이 항상 최소 두 달은 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진짜 상승장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여기를 넘기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로 갈까요? 어, 이때로 가면은 이제 데드크로스 발생 지점이 지금 우리가 한 이 정도 느낌 되는 것 같은데 차트도 비슷하게 가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U자로 올라가는 U자로 올라가는 기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갖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차피 이렇게 가도 저는 홀딩을 못할 것 같고 27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네. 코인은 앞으로도 조금 재미없을 가능성이 크고 27년에 과세도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없어질 수도 있고 저쪽 주식 쪽이 워낙 재미있는 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인을 계속 볼 생각이고 어, 남들보다 그나마 잘 아는 게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추적을 할 생각입니다. 네. 사람들도 이제 말도 많이 없고, 제가 이제 오픈방이 아니다 보니 이제 계속 나가기만 해서 인원도 계속 줄어드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 할 거 하는, 그런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패시브 인컴, 고정 수익 같은 거를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하이퍼리퀴드, 그리고 국내 주식, 해칭 해서 펀비를 먹고 있고 국내 주식을 현물로 사고 하이퍼리퀴드에서 한 배 숏을 쳐서 펀비를 먹는 전략인데 펀비가 굉장히 쏠쏠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쏠쏠하게 나옵니다. 요즘에는 이번 주부터는 또 횡보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평균적으로 1년 이자가 한 100% 정도 나오는데 저번 주까지는 막 400%, 300% 뜨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리에이션, 포인트 작, 예, 양방으로 치고 있고, 비트롱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리에서 하고 있고, 뭐 이거 말고는 딱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현금을 최대한 가만히 안 냅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참 무섭게 가는데, 음, 이 채널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면 뿅망치 맞고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현재 5월부터 계속 채널 중단 이위에서 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달러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보고 있는데 안 올라가길 빌어야죠. 뭐 차트 좀 본다는 분들 보면 2,100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상태로는 내려가는 것보단 올라가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고점을 뚫었는데도 이 채널이 유지된다는 게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된다는 게 네, 이를 모으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서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STRC가 바이낸스에 선물이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대 가격이 $100잖아요. $100에 가까워지면은 그때 뭐 비트롱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비트롱, STR 숏, STRC 숏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는 그 하락장일 때는 비트 현물보다 마이크로가 더 떨어지고요. 상승장 때는 당연하겠지만 비트 현물이 네. 상승장 때도 마이크로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지표가 뭐 MAV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떨어지면 아마 마스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베타 플레이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 10분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20분이 됐는데 또 생각이 크게 바뀌거나 관점이 많이 틀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면은 다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